안녕하세요. 기계인간입니다. 여러분은 문명과 문화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이 문명과 문화가 이게 되게 비슷한 말 같은데 사회적 정의는 이래요. 사전적 정의는 문명은 인류가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어떤 발전, 그리고 자연 그대로 원시적 생활에서 반대해서 어떤 발전한 그런 세련된 삶의 형태가 문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 이제 문화는 요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포괄적인 느낌인데,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어떤 일정한 목적이나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이제 습득되고 공유되고 전달되는 어떤 행동 양식, 생활 양식, 뭐 물질적인 것도 포함하고 정신적인 그런 것도 포함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예시가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그리고 어떤 국가 제도,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사전만 보면은 비슷한 것 같죠? 문화가 좀 더 넓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게 서로 이제 다른 개념이라기보다는 문화에 어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제 문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이제 좀 두 개의 울타리, 분기점을 나누냐 했을 때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발달된 문명, 덜 발달된 문명, 뭐 이런 표현은 있죠. 근데 이제 더 발달된 문화, 덜 발달된 문화, 이런 거는 좀 서로 수식어가 좀 어색해요. 이게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건 더 발전과 사실 맞물려져 있는 개념이고, 문화라는 거는 서로 다른 어떤 다른 색깔, 빨주노초파는 뭐 다른 색깔 쪽의 문화가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류 열풍이 아프리카 문화보다 더 우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곳을 조금 오해해서 이제 국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안 좋았던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죠. 제국주의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프랑스도 이제 아프리카 많이 이제 가서 식민지 넓히고 했었죠. 프랑스 같은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어떤 시민혁명, 권리장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화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문화적 우월감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뭔가 최초했다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발달된 문화, 더 선진적인 문화를 우리가 이제 문명적으로 후퇴된 이 국가, 뭐 아프리카라든지 못 사는 나라에 우리가 전파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제국주의를 정당화시켰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양 쪽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근대화에 성공을 하면서 보니 그 당시 이제 갓쓴 어떤 조선이라든지 서양한테 맨날 털리는 이 중국이라든지 얼마나 한심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동양 전체를 이 일본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근대화를 시켜서 어떤 하나의 대연합체, 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이 아시아 연합체를 꾸려서 이 서양에 맞서겠다라는 명분으로 이 제국주의를 정당화시키면서 이렇게 뻗어나갔죠. 거의 뭐 군국주의식으로 해서 강제주의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명과 문화를 좀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이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국가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 중에서도 세상을 문명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문화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문명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이제 고저로 봐요. 고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제 뭐 계몽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아유 하면서 업신여긴다든지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반대로 이제 세상을 이제 문화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제 세상을 이제 좌우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너는 뭐 왼쪽 나는 오른쪽 하면서 그냥 우린 서로 다른 사람이야 라고 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그 철학자 최진석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도 했던 얘기고 옛날에 우리 명언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 시야만큼 세상이 보인다라는 이런 압축된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상을 문명적으로 보는가 문화적으로 보는가를 스스로 성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가 그 논어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중용의 개념인데 이제 넘치지 않는 거. 중용이라는 개념이 논어에는 좀 관통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구절인데 소인. 근데 마음이 작은 소인 같은 사람은 너무 인색해서 문제가 되고 반대로 군자 같은 경우도 너무 너그러워서 문제가 된다. 대인이죠. 군자라기보다는 대인이죠. 대인은 너무 너그러워서 문제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너그러우면 문제고 너무 인색해도 문제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두 개를 배합해야 된다라는 게 논어를 관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중용이란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세상을 문명적으로 바라보든 문화적으로 바라보든 저는 이제 둘 다 적절하게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적절한 게 뭐냐라고 되물을 수가 있는데 이 적절함이란 단어와 정도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주관적이고 보통 이 단계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서로 이해관계까지 얽혀버리면 더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히오스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는 어찌 보면 이 히오스라는 곳에서 게임을 문명적으로 한다면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내가 이 못하는 친구를 계몽시켜줘야지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과도하게 이제 코치를 한다든지 내가 하는 플레이에 너가 나를 맞춰줘야 돼 라는 식으로. 왜냐면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가장 강력하니까, 내가 리더니까 너희들은 따라와야 돼 라는 식으로. 마치 그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이랑 비슷하죠. 내가 리드하고 너희들은 와야 돼 라는 식인 거죠. 일본이 리드할 거니까 나머지 국가들은 다 자원을 갖다 바쳐야 돼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런 식으로 히오스에서도 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반대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타인에게 이게 무관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팀으로 싸우는데 오히려 이제 팀원에게 무심한 거죠. 그러니까 팀원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우리가 뭔가 한타를 하나의 어떤 오브젝트를 먹어야 되는 것과 무관하게 나는 마이웨이를 하겠다. 나는 앞으로만 계속 가겠다. 이런 것도 문제가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적절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맵에서는 오브젝트가 중심인 맵, 오브젝트를 먹지 않고는 이기가 거의 어려운 맵이 있어요. 그런 맵들이. 또 어떤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라인을 부셔도 이 게임이 이겨버리는 그런 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하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문명적으로 보냐 문화적으로 보냐 어느 게 정답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오답은 아는 것 같아요. 오답은 뭐다? 바로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친 거. 그러니까 외골수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그래서 한번 문명과 문화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다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그거를 한번 제 생각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